안녕하세요. 100억 루틴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너무 좋네요. 오늘 아침 중엔 제가 거의 제일 먼저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새벽 4시 50분 조금 넘었는데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비슷하게 일어났는데 일찍 조금 깼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부자의 언어입니다. 이 책은 그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펴서 읽어도 읽기 좋습니다. 정원사와 그리고 이제 한 저자 정원사와 친구인가 아들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했고 어떤 분은 이제 부자였는데 그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한 아빠가 부자인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보냈나?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꾸물거림, 행동 혹은 결정을 미루는 것.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잡초로 우거진 정원과 같다. 정원사니까 이제 정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정원은 미래에 뭘 하겠다는 생각에 응답하지 않지. 꿈도 언젠가 할 행동들에 대답하지 않고 정원사는 생각했다. 그때 이웃 남자가 두 집 사이 울타리로 와서 기대 섰다. 최근 퇴직한 프레드는 게으른 아들 녀석이 갈피를 못 잡아 걱정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프레드 역시 꾸물거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듯 보였다. 쉬지 않고 일을 하는군. 자네가 은퇴한 줄 알았는데 집에 오면 자네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 피곤해. 프레드가 농담을 걸어왔다. 내겐 이게 은퇴라네. 나는 움직이는 게 좋아. 좋아하는 걸 하면서 말이야. 이런 단순한 기쁨들이 행복한 은퇴의 비결이야. 정원사가 만면에 미소를 머금었다. 프레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한 걸 배우고 있네. 노동의 책임이 없어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나한테 자네가 쓸 낙엽 갈퀴가 하나 더 있네만. 됐어. 나도 갈퀴는 있어. 우리 집에도 낙엽은 있고.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서 긴 침묵이 흘렀다. 내 말을 오해하진 말게. 정원사가 말했다. 그저 내가 자네에 대해 아는 걸 말하는 거야. 프레드, 자넨 큰 책임들을 짊어졌을 때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어. 내 생각에 어쩌면 자네가 은퇴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프레드가 농담으로 받았다. 제러드와 이야기를 해봐야겠군. 그 애는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 같으니 말이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지만 프레드 표정이 서서히 심각해졌다.
그 애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 정원사가 말했다. 내가 제러드와 이야기를 해보긴 했는데 계속 노력해 볼게. 자네를 위해서라면. 자네가 도와준다면 고맙지. 말투가 불통해도 이해해주게. 정원사가 크게 웃었다.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 봤나? 그러니까 자네에게는 이제 기회가 주어졌잖아. 즐거운 일을 할 기회를 얻은 거야. 남은 삶 동안의 꿈이 뭔가? 프레드가 말했다. 이런 악당 같으니. 제러드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다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에게 주의를 돌리는군. 알겠네. 날 믿어. 생각해 보겠네. 잘할 거라고 믿어. 오늘 밤 카드 놀이 계속할 건가? 물론이지. 자네가 내게 기부한 돈으로 일주일치 커피값이나 할 생각이야. 두 사람은 크게 웃고는 헤어졌다. 하지만 정원사는 직감으로는 프레드가 확언한 것처럼 잘 될 것 같지 않았다. 은퇴자들 중에는 자신이 아직 모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다. 꾸물거림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미래의 언젠가로 미루는 것이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꿈을 이루는 행동 단계에 발조차 들이지 못한다. 그레그는 30대 때 만난 평생을 사귄 친구다. 그때 그는 제재소 회계 과장이었다.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었고 수영장이 있는 주택을 소유한 농담을 잘하는 친구였다. 그는 진지할 때면 부동산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나를 부추겼다. 그의 처남이 치과 의사인데 32채의 임대용 아파트를 소유했고 그 임대 수익으로 별장을 2채 샀다는 것이다. 그레그 역시 꿈이 있었다. 플로리다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었다. 그는 거기에서 살다가 북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전히 마음은 그 햇살 쨍쨍한 곳에 남아 있었다. 언젠가 그는 세인트 피터즈버그에서 수상스키 임대를 하거나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몰에서 보냈던 시간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레그는 가정을 일구고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차 3대를 가지고 있고 직업도 있고 인생은 탄탄대로였다. 고등학생 딸이 살던 곳을 떠나는 걸 원치 않았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는 처가도 플로리다에 있지만 그를 따라 기꺼이 이사를 했다. 나는 그의 꿈을 부추겼고 그도 나의 꿈을 부추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형제같이 끈끈해졌다.
왜 플로리다로 돌아가지 않나? 내가 물었다. 그는 언젠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그에게 제정신을 유지시켜주는 작은 거짓말이었다. 그 꿈에 대해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못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언젠가로 그 일을 미뤘다. 그레그의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이제 딸은 방학 때만 집을 찾아왔다. 지금 안 하면 영영 못해. 자네 이제 나이가 50이라고. 나는 그를 일깨웠다. 알아. 자네 말이 맞아. 딸애가 졸업하고 나면 할 거야. 그의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 나는 더는 묻지 않았다. 이제 그 대화가 그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레그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매일 일을 계속했다. 그러는 동안 꿈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죽어버렸다. 나는 꿈을 이루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대부분 언젠가 시작하겠지 라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스스로를 기만한다. 언젠가 하겠지라며 미루는 일은 당장의 불평과 변화에 대한 불안을 피하려 핑계를 대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스스로를 수동적으로 만든다. 그는 여전히 농담을 했지만 그 웃음은 그가 시한부 진단을 받으면서 끝났다. 희귀성 암이었고 살 날은 2달 남았다. 그는 마지막 2달을 플로리다에서 아내와 보내기로 했다. 그레그는 그 마지막 날들 동안 꿈을 너무 늦게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결코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말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다. 매분 매초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원하는 게 무엇이든 당장 뛰어들라. 마치 오늘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꾸물거림. 꿈은 언젠가라는 단어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오직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에게만 답을 준다. 내용 너무 좋지 않나요?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직장인으로서 금요일은 설레임을 주죠.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책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